조선의 귀부인 계리미 씨, 기러기 날개 법령의 평사 나간 관상. 철학박사 이순하의 인상학 14.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적인 얼굴, 붉은 입술의 노부인. 인간의 외적 모습은 변한다. 외양을 잘 파악해 내면의 모습까지 살핀다면 한 인물의 정신까지도 초상화에 응축할 수 있다. 이것이 조선 화원들의 생각이다. 초상화가 가장 성행하고 발달한 시기는 조선시대다. 외모뿐 아니라 정신까지 그리고자 한 수준이었다. 조선의 초상화는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 속에 발달했다. 제작 목적이 주로 봉안, 향사용이다. 이런 이유로 조선시대 초상화는 화폭이나 형식의 다양성은 없다. 화원들은 초상화마다 정형화된 양식과 유형을 답습했다. 대부분 완상용이 아닌 첨배용으로 화면 구성이 단조롭다. 화폭 안에 찬문이나 제문을 적을 여백이 거의 없다. 조선시대에는 여인의 초상화가 드물다. 초기에는 왕비 진영이 어진과 함께 제작되어 선원전에 봉안된 기록이 간간히 보인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왕비의 초상 제작 기록이 없다. 예외적으로 숙종 21년 8월의 임금은 계비 인현왕후 민씨의 초상화를 사대부 하가 김진규에게 그리게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남녀 유별 시대에 신하가 감히 중전의 용자를 보면서 그린다는 것을 불경으로 간주돼 실천되지 않았다. 이러한 유교적 인식은 왕비나 사대부가의 여인의 진영을 거의 제작할 수 없게 했다. 조선 여인의 초상화는 모래밭에서 잃어버린 반지찾기와 같다. 전무한 것 같을 초상을 뒤지다 만난 여인이 조선 초기 인물인 계리미 씨다. 큰 족두리를 머리에 쓴 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을 한 노부인이다. 초상화를 보는 순간 가을 국화마저 시든 이 겨울에 새한 지우를 만난 듯 반가웠다. 꽃이 다지고 혹한의 눈 속에서 피어난 동백꽃처럼 붉은 입술을 깨물듯이 앙다물고 있는 노부인의 표정에 빠져들었다. 초상화에서 가장 중시되는 점정이다. 노부인의 눈빛에서 풍기는 카리스마가 나를 이끌었다. 이런 인연으로 관상평을 쓰게 되었다. 계리미 씨는 시온서 직장을 역임한 이양호의 딸로 남편은 조선초 개국공신인 조반이다. 12세의 아버지를 따라 북경에 간 조반은 한문과 몽골어를 배웠다. 그는 원나라 승상인 탈탈의 인정을 받아 중서 성역사가 된다. 조반은 조선의 개국을 알리러 명나라에 자주 드나들었다. 1394년 11월에는 이방원을 수행하여 사신으로 다녀온다. 조선 개국 후 2등 공신에 책록되고 복훈군에 봉해졌으며 지중 추원사가 된다. 그 후에도 여러 번 하정사로서 명나라를 다녀오는 등 외교적인 활동이 뛰어났던 문신이다. 조반 부인 초상은 조선 초기에 유행한 부부가 나란히 앉은 구조의 부부 병자상으로 제작되었다. 현존 초상은 조선 후기에 다시 제작한 이모본이다. 조반 부부상은 각각 독립된 하폭에 따로 그렸는데
화면 밖 상단에 선명한 묵소로 신분을 밝히고 있다. 초상화에서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를 살았던 인물들의 얼굴 형태와 머리 모양, 복식 스타일 및 조선 초기 초상화의 전통 양식을 읽을 수 있다. 방가의 여인이 남정네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자체를 금기시했던 조선에서 부부 초상이긴 하지만 여인의 초상이 그려진 것은 부부 금슬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꾸준히 이모되어 조선 후기에까지 이른다. 현존하는 부부 초상으로 공민왕과 노국공주 초상, 하연부부 초상, 박연부부 초상 등이 있다. 여말 선초는 교조적인 유교 사회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부부 초상이 가능했다. 초상은 시대 정신을 함의하고 있다. 매력적인 노부인의 초상에서 주름은 강직한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는 초상을 형의 예술만이 아니라 영 그리고 정까지 포함한 예술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선의 초상은 인물이 바라보는 시각은 얼굴의 각도와 같다. 눈의 표정이나 모습도 실제 그대로를 옮긴 듯 사실적이다.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조선 초상화의 화풍을 철저히 따랐다. 회화적 효과를 위해 왜곡, 변형하거나 특징을 강조하고자 일부러 과장하지 않고 사실적인 묘사만을 했다. 초상을 이모할 때도 그대로 옮겼기에 선묘 위주의 단순한 필선만 그렸지 얼굴의 음영과 요철은 가하지 않았다. 조반부인 계리미 씨는 평사나간, 모래톱에 내려앉은 기러기의 우아한 모습, 맵시와 글씨, 마음씨가 아름다운 여인을 의미하는 상이다. 맵시, 글씨, 마음씨 등 삼씨가 뛰어난 여인으로 요즘 말로 치면 능력도 출중하고 성깔 깨나 있는 여장부 스타일이다. 여태 보아온 조선의 여인들과는 색다르고 특이한 외모다. 머리의 경계선에 동글 납작하고 별다른 장식이 없는 검은색의 큰 족두리를 쓰고 있다. 복장은 흰색의 쏙조고리는 깃이 목 위까지 올라와 있다. 그 위에 허리까지 오는 녹색의 겉조고리의 깃에는 붉은 천이 되어져 있어 색상의 대비가 선명하다. 옥색 치마를 입고 있다. 겉옷으로 짙은 청색 비단포를 입은 영락없는 부잣집 마나님이다. 싸늘한 표정에서 느껴지는 강한 이미지는 팔자 좋은 귀부인임을 보여준다. 이마, 인당, 눈썹 아래, 와잠 아래의 주름과 광고를 감싸고 있는 기러기 날개 모양의 범령, 목주름 등은 선의 굵기를 달리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히려 주름이 나이든 부인의 모습을 우아하게 받쳐주고 있다. 이마의 주름은 기운을 말한다. 즉, 나이는 들었어도 두뇌 회전이 잘 된다는 의미다. 목의 주름도 마찬가지로 체력과 기운이 왕성함을 말한다. 이마가 넓고 꼭지 이마다. 이마는 여성에게 있어 배우자의 에너지를 살피는 곳이다. 이마가 넓어 남편복이 있는 곳으로 풀이된다. 영민하여 눈치가 빠르고 밝은 성격이라 대인관계에서 인기가 있다. 하지만 자기 소신이 강해 의견을 굽히지 않을 상이다. 때로 충돌이 있지만 카리스마로 사람을 적재적소에 맞게 부리는 스타일이다.
타원형인 목형의 얼굴로 나무의 기운을 닮아 피부가 하얗고 갸름하고 키가 크다. 걸음걸이가 당당하고 바르다. 특히 눈은 크고 길게 옆으로 찢어진 봉황의 눈으로 흑백이 확실하다. 눈에 힘이 있고 또렷하여 격이 높다. 게리밋이 외모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솟은 관골과 그 아래로 좌우 균형을 이루는 기러기 날개 모양의 범령이다. 양쪽 콧방울 부분에서 시작하여 관골을 감싸고 힘차게 내려와 아래로 내려가는 주름이다. 특이한 범령의 모양으로 뚜렷하고 길고 넓게 벌어져 매우 길하다. 관골이 튀어나오면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부인의 짜증스러운 표정은 이러한 성정과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귀는 뇌를 거쳐 심장과 통하며 신장의 건강도 말해준다. 신장 기운이 왕성하면 청력이 좋지만 신장 기운이 허하면 청력이 약하다. 게리밋이 부인은 귓바퀴가 뚜렷하여 귀가 크고 살집이 두둑한 수견이에 가깝다. 대이륜이 살짝 튀어나와 고집이 셀 듯하다. 삼국지에서 귀가 큰 유비는 장수했다. 부인도 유비처럼 귀가 크고 좋다. 오랜 수명의 리더의 상이다. 귀는 뿌리의 역할을 한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겨내는 기운이 있다. 1385년 남편 조반은 무진피아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아내의 기운과 강한 카리스마는 집안을 다스리고 남편을 위로하는 게 부족함이 없었을 듯하다. 부인의 오른쪽 인중 부위에는 매력점이 있다. 여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포인트로 항상 배우자의 사랑을 받는다. 여인으로서 이보다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사랑도 받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 참으로 복 많은 여인이다. 얇고 긴 붉은 입술은 아름답지만 냉정함의 요소다. 쉽게 남에게 속마음을 터놓지 않고 비밀을 반드시 지킨다. 꾹 담은 입술에서 보이듯 말을 아끼는 평소의 성정을 느낄 수 있다.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두꺼운 것은 베풀기와 연관이 있다. 초상에서 아쉬운 점은 세밀한 표정이나 살아온 삶의 신산을 전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그저 얼굴에 보이는 흔적으로 삶을 추정할 뿐이다. 부부의 절절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정표나 소중한 추억의 글귀라도 화폭에 남겼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부인의 주름꽃 핀 얼굴에서 노년의 입구에 들어선 설중동백의 영고 성세가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회포일까? 이 깊은 겨울이 애타서 백설이 눈부신 하늘 한 모서리에서 다웅으로 불붙은 동백꽃을 피운다는 정훈 시인의 동백에 나오는 시구처럼 붉은 입술을 한 노부인의 초상을 600여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조우하게 된 것도 전생의 인연이지 싶다.